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과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강연자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 협회장님과 이사회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진흥원 미디어 콘텐츠팀 김익수 책임님께서도 함께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창립총회 의장을 맡아주신 최인호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DK리그 대표 최인호라고 합니다. 현재 의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회장님 서국한 회장님하고 오재욱 대표님께서 지금 공동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현재 버투버 그다음에 버추얼 휴먼 이 산업 부분을 총책으로 기대 이상으로 진행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지금 현재 OTT 산업이나 버추얼 산업이 되게 많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올해 지표가 한 1,300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두시고 또 요즘 근래 여기 회원사 중에 이세계 아이돌하고 프레이브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대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바람은 이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가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응원과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의 개회 선포로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 정기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표님께서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응원과 기대를 해주시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기총회 안건으로 이번 변동의 건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변동 사항은 사임 2명, 신규 선임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임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트 MNC 박정훈 대표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휴멜로 성윤재 대표님께서도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사임하시게 되셨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규 이사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규로 선임되는 이사 후보자께서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 휴멜로 주식회사의 권용석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용석 대표님께서는 성윤재 대표 사임 후 휴멜로의 대표로서 협회 이사직을 이어가시게 되어서 이사 후보로 추천받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주식회사 크리에이터버스의 유승우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승우 대표님께서는 버추얼 유니온 협의체 의장으로서 버추얼 유튜버 산업을 선도하시어 협회 이사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주식회사 펜딩의 성현우 이사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현우 이사님께서는 버추얼 휴먼 산업의 각종 이벤트와 행사를 해주시면서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협회 이사직으로 추천되셨는데요. 이상 세 분의 이사 후보를 소개해드렸으며 동의 혹은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혹은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세 분 모두 신규 이사로 선임되었음을 공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협회 사업 계획 발표 순서인데요. 발표는 공동협회장이신 서국한 오재욱 회장님 두 분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서국한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욱한 한국버추얼휴먼산업협회 서욱한 협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에 창립 총회를 하고 이제 거의 만 1년이 좀 이제 넘은 상태입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창립 총회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문체부 산하로 인가를 받고 이제 공식적인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정식적인 협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정기총회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식적으로 출범된 협회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내년이 이제 더 기대되잖아요. 이제 내년에 협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도 사실 한 사업을 한 14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여러 협회를 많이 가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도대체 협회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인데 뭐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협회비만 내라고 하고 가입해서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지금 협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엄격결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협회는 정말 회원사들이 정말 같이 친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정말 이 협회를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산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 개인 기업들마다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협회라고 해서 너무 딱딱한 정부 기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협회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업과 비즈니스가 더욱더 번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펼쳐지는 25년도에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이 협회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좀 빠져서 장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잖아요. 버추얼 휴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항상 이게 정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버추얼 휴먼은 무엇인가?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게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그런 IP들을 버추얼 휴먼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에서 정의를 내린 어떤 산업군은 이렇게 세 가지 그룹입니다. 첫 번째로는 버추얼 스트리머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버추얼 유튜버라고 불리는 산업군이죠. 여기에서는 주 플랫폼은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 형태는 온라인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주로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 목적은 게임이나 소통 방송을 하면서 팬들과 교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은 주 플랫폼은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하면서 음반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음반 제작을 통해서 여러 팬들하고 소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 목적이 좀 다릅니다. 버추얼 스트리머하고는 실제 아이돌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음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저희는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구분 지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버추얼 휴먼이라는 장르는 저희가 버추얼 인플루언서, 그러면 다른 말로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대부분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흔히들 광고 모델로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음악 아티스트로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는 이 산업계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의의 시점에서는 저희가 버추얼 휴먼이라는 큰 장르 안에
버추얼 스트리머, 버추얼 아이돌, 그리고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우리가 남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 이 산업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다수의 글로벌 시장 조사에서 취합한 내용인데요. 지금 24년에는 120억 달러, 글로벌 시장으로 120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30년도까지 50% 이상, 52%가 증가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 4천억 달러의 규모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라고 하면 되게 이게 뭔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지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곰곰이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될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A 기업과 B 기업이 매출과 매입을 오고 가게 하는 것들이 이거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 매출액을 전 시장, 전 산업계를 다 합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시장 크네,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 매출을 오고 가고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의 매출액이 합산 금액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매출을 끊고 매입을 하고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활동 영역들이 더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아무나 이렇게 조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의 근거에 따라서 52%가 성장하겠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시장에 대한 자료들을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코비아, 그러니까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방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버추얼 휴먼 그리고 버추얼 스트리머 장르는 일본 버추얼 유튜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어떤 일본의 스트리밍 문화를 우리 한국에서도 계속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근데 협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일본의 버추얼 스트리머 분야를 이제 넘어서서 한국만의 버추얼 스트리밍 그리고 버추얼 휴먼 시장을 키워나가자라는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일본에서는 일본의 뭐 J-팝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단히 얘기하는데 일본의 문화보다 저희 우리나라의 K-팝 시장이 글로벌로서 더 경쟁력이 있고 더 시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버추얼 아이돌 그리고 버추얼 스트리머들이 우리가 협회에서 추구해서 많이 만들어지면 이들이 K-팝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선진 기술로 글로벌 K-팝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K-팝과 버추얼 아이돌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목표가 총 20개 팀, 그러니까 지금은 한 7개 팀 정도가 버추얼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개 팀이 런칭 목표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크게 이 버추얼 아이돌의 문화 그리고 그 생태계를 좀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줘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협회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그리고 활동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장표 만드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 스트리머나 버추얼 인플루언서 분야에서도 이제는 K-팝과 연관해서 버추얼 아이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지금 활동하시는 버추얼 스트리밍 회사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디지털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메타K 같은 경우는 수비라는 친구가 이제 음반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예전에 광고 모델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반 활동을 하면서 아티스트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버추얼 아이돌 분야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버추얼 스트리밍 분야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본의 버추얼 스트리머들은 그냥 라이브 방송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우리나라의 버추얼 스트리머들은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그리고 음반 활동을 하면서 지금 서서히 버추얼 아이돌들로 다 모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크게 성장을 시키면서 이 한국의 버추얼 아이돌 산업 문화를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분야는 버추얼 휴먼들이 이제 많이들 아이돌들이 많이 활동하려면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작자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버추얼 활동하는 한 사람 구하기도 되게 힘드시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냥 힘들다, 그냥 어느 좋은 사람 없나라고 뽑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에는 대규모 공연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뭔가 선진화되게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이 산업 분야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크고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페스티벌을 크게 개최를 하면서 이 산업 분야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글로벌 진출입니다. 사실 우리의 목표는 한국 시장은 좁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시장 캐파는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 중국의 이제 총재님도 와 계시고 하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우리는 뻗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두 번째는 K-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버추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버추얼 휴먼 산업 인재 육성 사업에서는 저희는 두 가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제작 인력 양성입니다. 우리가 제작을 하면 뭐 모캡 스튜디오에 대한 활용법이나 그리고 3D 캐릭터를 제작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기술자들을 어떻게 보면 VFX에서 3D 제작하는 친구도 됐고, 저기 뭐 웹사이트 개발하시는 개발자 됐고, 이러면서 만들어 가는데 사실 힘들잖아요. 뭔가 이 분야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관통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하시는 분들 이해도 하지 못해. 처음에 이해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는 이런 분야를 대학 기관과 연계를 해서 저희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 양성입니다. 정말 안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네. 정말 안에서 활동하시고 정말 역량 있고 재능 있고 끼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들이죠. 네. 그렇게 우리는 구하기만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저기 아이돌 연습생으로 했던 친구들 데리고 와서 버추얼 아이돌 시키면 또 한다고 하나요? 안 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왜, 나는 무대에서 화려하게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뭐 저기 모캡 스튜디오에 쫄쫄이 있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살면서 하고 싶냐. 아이돌 연습생 100이면 100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희는 이 산업 분야의 성장성과 발전성과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너네가 가질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이점들을 잘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양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제작 인력 양성과 크리에이터 양성을 함으로써 대학 기관하고 연계를 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이 인력들을 양성시킬 거고, 여기서 양성된 친구들에게는 자격증을 발급을 하겠습니다.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인화된 자격증을 발급이 되면 이 친구들은 정규 교육 과정들을 모두 다 수료한 친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보시고 정말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교육 사업들은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모델이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되게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산업분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나중에 그 강연 주제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사람들의 성희롱 어떻게 해결할까요? 팬들은 저 친구가 이렇다, 저 친구가 이렇다. 왜냐하면 캐릭터다 보니까 내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얘기하고 저 친구가 음란물을 만들고 성범죄를 하며,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정작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는 가상화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기네들
인적 사항들을 다 주민등록증부터 해가지고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의 신분들이 다 노출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꺼려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음지에서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법제도화를 시켜가지고 막는 노력도 협회에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캠페인 활동을 벌여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방향들이 있으니까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AI 기술들이 이제는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문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저 데이터 어디서 가져왔어? 저 캐릭터하고 이 캐릭터하고 유사한데 분쟁이 일어나고. 이거에 대한 법에 대한 문제 있나요? 저작권에 대한 해결 방침도 있나요? 다들 없으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 저작권에 대한 분쟁 이슈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재 육성 사업에서 교육을 하면서 이런 교육들을 받았던 기술자들 그리고 이거를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자격증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산업계에 나와서 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업계가 몸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으로는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페스티벌 정말 기대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장소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버추얼 아이돌 연합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연합 콘서트가 이제는 처음으로 내년에 개최되게 되는데요. 뭐 콘서트뿐만 아니라 버추얼 휴먼 체험, 기업 전시, 우리 기업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시하고 굿즈를 판매하고 그 사람들에게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도 열고요. 그리고 콘서트도 대규모 콘서트를 열어서 지금 버추얼 아이돌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콘서트 한번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거 뭐 그냥 조그맣게 어떻게 이렇게 무대 만들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대규모 운동장이나 대규모 공연장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콘서트를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AI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같이 캠페인을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추진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9월이나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로는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우리 여기 상암에 있는 DMC 광장 전체를 빌려서 뭐 여기에 누리꿈 스퀘어부터 MBC부터 다 있잖아요. 거기에 각종 무대들을 세우고 대규모 무대를 세워서 여기 아예 오픈 광장으로 그렇게 하는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기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갖가지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대관 협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세 번째는 고양 종합운동장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섭외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면 안 돼요? 네, 그거에 저희한테 첫 번째 그였는데 지금 잔디 이슈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상암에서 하게 되면 중앙 무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곽에만 다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버추얼이 가수가 저기 있는 너무 팬들을 멀리서 이거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첫 번째 보면 상암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얘기도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상암은 제외했습니다. 그 외적으로 여러 곳이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계자분들을 잘 아시거나 이런 대관 섭외들이 원활하다 하시면 저희 협회로 바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버추얼 아이돌 10개 팀 이상을 여기 무대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나열된 버추얼 아이돌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 버추얼 아이돌 3대장 플레이브, 이세계 아이돌, 스텔라이브는 꼭 여기 이봉주 이사님도 계시고 한쪽에 계시지만 다 계시지만 꼭 내년에 같이 연합으로 콘서트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브이럭부터 브이리지, 아포키, 나이비스, SM의 나이비스까지 지금 다 섭외를 다 얘기가 맞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연합 콘서트를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5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억 예산으로 저희가 이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면서 내년도에 정말 그냥 남 부끄럽지 않는 그런 무대와 그리고 콘서트를 보여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이제 앞으로 글로벌 사업 진출과 이제 협회의 목표 그리고 발전 방향을 우리 오재욱 협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재욱입니다. 네, 글로벌 진출부터 제가 발표를 할 텐데요. 추운 날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진출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외 진출과 한류라고 하는 K 버추얼, 좀 K자 붙이는 거 좀 싫어하시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명백하게 K자 붙여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로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실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해외 진출의 경우에는 이게 제 눈에 전혀 안 보이네요. 네. 저희가 가상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놨고 홈페이지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안에 인쿼리를 받고 또 그것을 우리 협회 회원사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상담 같은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협회 안에 갖추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 버추얼 휴먼 협회의 IP들, 버추얼 휴먼들을 좋아해 주시고 또 어떤 비즈니스 인쿼리들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달되고 또 너무 바쁜 와중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거나 또는 전혀 모르는 국가, 전혀 모르는 언어 이럴 때는 더 그냥 없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중요 국가, 인도네시아, 중국 이렇게 몇 개 국가들을 골라서 적어도 그런 국가에서 오는 좋은 인쿼리들은 빠짐이 없이 누락됨이 없이 우리 회원사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회가 힘껏 돕자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그 가상 비즈니스 센터라는 개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지에서 관련된 페스티벌이나 어떤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송 쪽에서는 이제 견본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행사들이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되면서 그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제 바이어들이나 협력사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정보 교류가 되고 비즈니스가 이렇게 막 부흥이 되거든요. 근데 버추얼 휴먼 쪽은 딱히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해서 비즈니스 미팅, 글로벌 비즈니스 미팅도 가능한 그런 전시회의 성격, 박람회의 성격도 가져가야 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해외의 유사한 행사들에 좀 숟가락을 크게 들이미으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행사는 인도네시아의 애니메콘, 애나임콘, 애니메콘, 그리고 코믹콘,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코믹 피에스타라고 있고요. 중국에도 유사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박람회 전시회에 저희 협회의 이름으로 공동 부스로 참여를 하거나 몇 개 기업들이 함께 IP를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고 강의를 하고 포럼에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류는 사실 저는 한류를 석사에서 전공했습니다. 한류 전도사라고 저를 불러주신 분도 사실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성과가 변변치 않아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협회의 그 아까 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형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미 장르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협회의 회원사들의 컨텐츠들이 여러 나라의 네티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 컨텐츠, K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거를 해외에 열심히 알릴 건데 그때 꼭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버튜버 솔루션 또 생성 AI 버추얼 휴먼 연관 솔루션에 일종의 편집샵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웰콘이라는 그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웰콘의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제 그 하위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한국의 뭐 웹소설, 웹툰, 그리고 뭐 영화, 드라마, 극본 뭐 이런 다양한 한류 컨텐츠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상품화되어서. 물론 아직까지는 그 웰콘에서조차도 각각의 그 상품들을 어떻게 딜을 할 것인지 뭐 표준화된 어떤 거래의 요건이나 뭐 가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건 바이 건으로 인쿼리를 주고받고 논의를 하다가 비즈니스화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컨텐츠,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한 곳에 들어와서 다 찾아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비즈니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협회 회원사들의 상당수가 생성 AI 솔루션,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또 버튜버 솔루션 직접 개발을 하는 기술 기업이시기도 하시고 또 IP 자체의 라이선스 비즈니스나 아니면 해외에서의 팬미팅, 콘서트 이런 것들 비즈니스를 연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IP를 가지고 계신 기업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협회의 모든 솔루션들과 또 IP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일종의 통합 그런 포털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연계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것이 일단 콘서트와 팬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이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조금씩 성과를 맛보고 있고 각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각자 열심히 분투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협회는 그런 각계의 분투, 각계의 전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여러 국가의 관련된 기관, 정부, 또 협회, 또 기업, 또 개인, 유명인들과 연결시켜서 우리 회원사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성과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난통동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시는 중국의 유명 IP 전문 사업가 쉬양빈 총재님을 모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쉬양빈 총재는 중국의 난통동이라고 하는 문화 미디어 회사의 총재이시기도 하고 북경에 있는 위마오 그룹이라고 하는 IP OSMU 전문 기업의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중국에서 IP를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역대 기록 10년 된 기록을 누구도 못 깨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드림웍스 차이나 출신이셨고요. 어떤 컨텐츠 IP가 있을 때 그것을 사업화하는 쪽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중국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행사 중간에 우리 쉬 대표님의 난통동이 쪽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난통동이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이사께서 오늘 못 오셨는데 저희 협회의 중국 쪽 대표 파트너로 위촉하는 행사도 추진을 하고요. 내년 4월에 쉬 총재님께서 조직위원장으로 계시는 토프 인터내셔널 애니메이션 위크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중국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버추얼 휴먼 컨텐츠들, IP들, 솔루션들을 가져가서 전시하는 거를 논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서 대표님께서 AI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AI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도 정확하고요. 버추얼 휴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저는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을 더 디벨롭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성 AI로 버추얼 휴먼 만드는 기업들은 딥페이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누군가의 초상권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또 저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로맨스 스캠을 하거나 투자 유도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또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갑자기 좀 정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핵버튼, 핵미사일 버튼을 누르게 만든다든가 정말 그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네, 저희 AI 보이스 전문 기업도 있고요. 저희 협회에 AI로 가상의 얼굴을 만드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가 얼마든지 세상을 혼란스럽고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작 기업들, 창작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 창작자들부터 이 버추얼 휴먼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과 도덕적인 기준,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합의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합의점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협회가 앞장서서 그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버튜버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어떤
막말이나 이런 인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대처도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만드는 가상의 존재들이 컨텐츠 소비자들과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LLM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루다 기억하시죠? 이루다한테 어떤 굉장히 안 좋은 말을 가르치고 안 좋은 대답을 유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또 비판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거에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합의, 어떤 적절한 기준 이런 거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을 해서 전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애쓰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전 국민에게 의무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겼네요. 네, 그래서 버추얼 휴먼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은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과목을 정하고 커리큘럼을 정한 다음에 기업과 또 특히 저희 협회를 비롯해서 이런 버추얼 휴먼 컨텐츠,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가 유해 컨텐츠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컨텐츠 만들고 사회에 계속 기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저희의 그 사업 모델들 3가지 사업 주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3가지 사업 속에 이 버추얼 휴먼 미디어 리터러시, AI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 꼭지씩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로 별도로 이제 AI 미디어 리터러시 쪽은 따로 빼지를 않았는데 다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크게 3가지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 협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사업을 추진할 교육소위원회고요. 위원장으로는 저희 서국한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원사에서 저희 소위원회를 우선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 협회 회원사 분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저희 소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페스티벌 소위원회는 가장 구체화된 비즈니스를 당장 착수해야 되는 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상원 메타로켓 대표님 자리하셨죠? 잠깐 자리 인사 한번 네, 저희 메타로켓 이상원 대표님께서 페스티벌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셨고요. 다른 저희 임원사에서도 참여하시고 저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버추얼 휴먼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 공익 광고라든지 SNS 캠페인 같은 것들로 페스티벌 소위원회도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위원회는 우리 스튜디오 메타K의 김광집 대표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나가셨나요? 예. 이따 들어오시면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광집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 임원사에서 글로벌 소위원회를 맡아서 운영을 하실 거고요. 저희 협회 정회원사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코비아의 사업 목표는 무엇이냐, 너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단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입니다. 아까 서 대표님도 국내 시장 너무 작다 말씀하셨죠. 시장을 키워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너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시장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건전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 미디어 리터러시도 같이 가는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진출입니다. 네, 우리 K 버추얼 휴먼이란 단어 좀 유행하게 만들어 봅시다. 네, K-팝 못지않게 K 버추얼 휴먼 유명해지게 한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버튜버, 또 미국의 르을 미켈라,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한국의 버추얼 휴먼이 전 세계의 버추얼 휴먼 시장을 선도한다라는 그런 빅픽처를 함께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코비아 이제 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정회원 여러분, 준회원 여러분, 임원사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힘차게 2025년을 시작해야 되는 때니까 함께 많이 동참해주시고 동감해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올해 7월달에 이제 겨우 막 성립된 신생
협회잖아요. 그래서 설령 저희 뭐 회장사나 임원사나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저한테나 뭐 서 대표님 때문에가 아니라 저희 협회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2025년 화이팅을 위해서 함께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들의 사업 계획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2025년에는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에서 인재 육성과 페스티벌 개최, 글로벌 진출이라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K 버추얼 휴먼이 더 유명해지고 시장이 더 크게 확대되길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들의 사업 계획 발표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더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계시지 않으시다면 추후에 네트워킹 하실 때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공식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사업 발표해 주신 회장님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추얼 휴먼 산업계 주요 이슈 두 가지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로 저희 산업의 AI 디지털 휴먼 기술이 많은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및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봉재 교수님께서 산업계의 윤리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버추얼 사피엔스 시대의 호모 앙시오소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봉재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사업 계획 발표해 주시는 거 듣고 이랬는데 와, 그냥 그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려는 그 마음만 그 계획을 보면서 매우 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특히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무조건 도전하라고 하거든요. 도둑질 아니면 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그 해봐야만 그 다음 것이 보이는데 우리 그 학생들이 뭐 해보는 걸 조금 두려워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걸 했었는데, 매우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교육계에 있지만 가슴이 벅찼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곳저곳 강연을 많이 다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다니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하이엔드 최첨단에 이렇게 뛰고 계신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더라고요, 오늘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강연 제목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표님들 만나 뵙고서 일단 대략적인 방향은 들었지만, 그래서 좀 있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최첨단에 서 계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찾아낸 단어 버추얼 사피엔스, 버추얼 휴먼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버추얼 사피엔스라는 그 단어를 찾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호모 앙시오수스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근데 저 호모 앙시오수스라는 말은 뭐 학술적으로 정리된 용어는 아니고요. 그 불안, 걱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앙시오수스 하는데, 걱정하는 인간, 걱정이 많은 인간, 뭐 그런 그 용어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버추얼 사피엔스라고 표현한 것은 앞에서 이제 버추얼 휴먼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교육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될 때마다 제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휴먼이라고 말하기에는 더 많이 발전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서울교육대학교에서 AI 가치판단 디자인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인공지능의 그 가치 판단력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AI 윤리하고는 좀 다른 분야고요.
다른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버추얼 휴먼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조금 더 그 사고력이 더 확대되어진 특성. 그래서 이제 버추얼 사피엔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부여된 시간이 15분인데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안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AI 기술 변화에 대한 그 교육학자의 생각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제안은 어마어마한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가 그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막 제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그 소재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보실 때 화면 좌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인데요. 온더 소울이라는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좀 그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온더 소울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요즘은 뭐 소울 하면 우리가 그냥 혼이다, 뭐 어디에서는 또 마음이라고는 안 하지만은 뭐 생각이다, 그런 현대식의 해석에서는 이렇게 되어지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저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이 뭘까? 요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 요 책에 보면은 딱 그게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달이 쉽게 빨리 되고 좀 각인됐으면 해가지고 이미지로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쁜 사진을 골랐는데 이게 저 딸기를 보면요 매우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싱싱한 거였는데 지금 화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영양,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 요 생육, 요런 특성이 있는 것, 그걸 하나 얘기하는데 그거는 식물적 특성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 속에 식물적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 캥거루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캥거루를 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감각과 운동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만 설명하지 않고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성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성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고유한 본질, 특성은 이성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버추얼 휴먼 들으면서 아까 이제 그 버추얼 휴먼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러면 버추얼 휴먼의 본질은 뭐라고 해야 될까? 답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다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성은 노스와 프로네시스 요 두 가지로 좀 분류되는데요. 아주 압축시키고 좀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논의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노스라는 것은 직관적이면서도 과학, 수학 이런 거와 관련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유,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 화학 이런 거, 과학 그런 것들을 관련되어서 이렇게 있는 특성, 이론적 이성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서 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네시스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이건 실천적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걸 실천하려고 할 때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학의 공식처럼 공식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가치 판단 이런 거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회 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마주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매우 사회 규범과 관련된 어떤 그런 틀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제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아주 조금은 더 친밀하면서도 어떠한 그 사안들에 대해서 그 우리 가족을 위한 어떤 대화를 하겠죠. 그렇게 되는데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각각이 그 판단해야 되는 게 다르다. 그때도 인간의 이성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프로네시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챗 GPT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 테스트를 하거든요. 테스트를 하는데 뭐냐면 결론 어마어마합니다. 그 제가 챗 GPT가 그 나왔을 때 그 22년 10월이었나요?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쭉 그 경험을 해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제가 에이 그렇지 뭐.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저는 그 도덕 가치 판단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결론 그 최근에 나온 그 옴니원 프리뷰 유료 버전으로 저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매우 놀랐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이미 제가 강조를 안 하고 말씀을 뭐 더 붙이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그 판단력이라는 그 판단력도 뭐 어떤 그 수학적 판단이 아니라 그 조금 딜레마와 관련된 이런 판단을 요청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 대답하는 게 매우 뛰어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 대학생들하고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은 전혀 그 우리 학생들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하면은 실제로 그래서 석사 이상은 분명하다. 그런데 뭐가 좀 그 부족하냐? 일반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잘하지만 그 이상 좀 어떤 세밀함과 그 몇몇 그 좀 스페시픽한 그런 것들은 약하다라는 걸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제가 느꼈을 때 AI의 노스 저거는 이미 성취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더 이상 어떤 지식 정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AI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전 나올 때는 또 어떨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그 버추얼 휴먼 이렇게 이게 산업협회인데 여기서 본다면 노스라는 것은 AI가 되는데 이거 프로네시스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그 제가 가져온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이렇게 양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와 관련된 어떤 아까 윤리적인 문제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는 그 우리 학생들 이제 교사가 된다면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실천적 지혜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앞에서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윤리적 문제인 거예요. 윤리적인 것. 그런 것들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저만 안 보이는 거군요. 약간 여기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전에 그 버추얼 메타버스 이런 것도 사실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심심이에서 이렇게 그 이루다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뭐 할 때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윤리 그다음에 대한민국 AI 윤리 그 대전 이렇게 규정 개발하는 데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몰랐어요. 이거 그 버추얼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 거를 몰랐다가 이제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오늘을 위해서 줌 미팅을 하다가 그게 이런 게 있습니까? 하고서는 이렇게 봤죠. 그랬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 치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냐? 노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네시스의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학생들도 이게 그 메타버스 이런 거를 해보긴 했는데 많이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랬었지만 그 결국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 이 그 가상 세계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버추얼 휴먼이 직면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그냥 가상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 세계 인간, 예, 아이들한테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저한테 이제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거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네. 버추얼 세상의 이 실천 윤리적인 문제를 인간으로 해결할 건가, AI로 해결할 건가? 예, 이건데 여기 AI는 이제 기술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이 질문입니다. 근데 답을 드리자면 사실은 둘 다죠. 예, 둘 다입니다. 한쪽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15분만 할당받았는데 체크해 주시면 제가 오버하긴 지금 지났죠 15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길었는데. 네, 그래서 AI로 그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 결론은 제가 속해 있는 교육 쪽에서는 결국에 인간들을 향해서 이제 교육할 것들을 찾아내겠지만 결론적으로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입니다. 이거 빨리 넘어요. 결론. 이게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인데 이 스토리 잘 아시겠지만 저 호텔을 사실은 샌즈 그룹에서 기획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요. 그랬다가 쌍용건설이 건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건축공학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대요. 근데 결국에 저거를 극복해내고서는 쌍용이 특허를 많이 획득했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뭐냐면 두바이에 가면 팜 주메이라의 그 이 호텔이 있는데 이것도 쌍용건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이 디자인이 그 당시에는 그 기술로는 할 수 없었지만 저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 찾아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면 아까 그 버추얼 세상의 프로네시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도전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도전을 해야 되냐? 그냥 입국 심사장이죠. 우리 버추얼 휴먼들이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 메타버스 캐릭터 인증 플랫폼인데 그냥 단순하게 인증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그 AI 가치 판단 디자인 센터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인공지능의 도덕 판단력, 판단 능력을 여러 옵션으로 해가지고 테스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6세 이하 가정에서도 이 AI 그 대화형은 사용해도 됩니다. 네. 그 6세 이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매우 섬세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발달 특성상. 근데 고등학생들만 있는 집에서는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뭐냐면 그 판단력, AI 판단력을 이렇게 인증하는 시스템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그 AI들은 그 인증을 좀 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이게 뭐냐면 그 버추얼 휴먼도 그냥 이 인증 시스템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조금 그 제가 그냥 모르는 지식으로 생각했던 건 자기 방어 기능인데 허락을 받기 전까지 접근 거리를 제한 둔다든지 그 다음에 모션 제한 기능인데 비윤리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필터링 해내는 건데 그 텍스트형에서는 계속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윤리적인 표현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년 뭐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하든지 해야 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그걸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건데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시간도 길었고 그래서 그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가 그 매우 좋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축하드리면서 제가 그 고민했던 것들도 한 번쯤 고민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다면 기획을 하신 그 비전이 잘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버추얼 세상의 실천 윤리 문제를 인간으로 해결할까, 기술으로 해결할까? 라는 질문에 메타버스 캐릭터 인증 플랫폼 구축이라는 해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뜻깊은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는 버추얼 휴먼 산업에서 저작권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AI 교육원 산학중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김인숙 교수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인숙입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고도의 그 발달된 기술을 지금 다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술을 하실수록 저작권을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캐릭터를 다루고 계시고 해서 초상권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제가 됐었던 가상 캐릭터죠. 그러니까 얼뜻 보면 닮았습니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린하고만 이렇게 얼굴이 닮았을까? 아이린 닮은 그런 젊은이들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초상권이 문제되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초상권이 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초상권은 우리 기본권이에요. 헌법 제10조와 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여러분들 요 며칠 사이에 헌법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인격권입니다. 경제적 권리가 아니고요, 인격권이에요. 그래서 초상권을 침해했을 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만 따릅니다. 형벌은 가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퍼블리티시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작권하고 그럼 좀 초상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은 인격적 권리 플러스 재산적 권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권은 헌법이라는 기본법으로 우리가 인간한테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를 해주는 거고, 저작권은 특별법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눈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무체 재산권을 이제는 좀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자라고 저작권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낸 관념상의 권리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초상권보다 더 셉니다. 더 세요. 어떻게 센지는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를 했을 때 그 침해 정도가 형벌에 이르면 형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즉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잡혀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퍼블리티시권이라는 게 있는데, 초상권이 인격의 손상을 가했을 때 어떤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고 하면, 퍼블리티시권은 인격권이 아니라 그 유명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 재산권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의 권리예요. 이 퍼블리시티권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법 규정에 퍼블리시티권을 이렇게 보호받는다라는 법 규정은 없는데, 판례에서 초상권 침해이면서 동시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다라고 판결을 한 사건들이 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견해가 지금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충돌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인정을 합니다. 미국은 법 규정을 만들었어요. 77년도에 만들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이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는 범위는 초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 그다음에 제스처 이런 것까지 좀 광범위하고요. 일본은 2012년부터 이제 보호를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얼굴 초상만 퍼블리시티권의 그 보호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근거는 없지만 판례에서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학계에서는 도입해도 된다, 안 된다? 반반 지금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재산권은 우리나라는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주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래 산업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물권 법정주의를 따르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인정을 해줘도 돼? 이렇게 이제 견해를 다 피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초상권하고 퍼블리시티권하고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이해를 하셨는데, 자,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그림은 피카소가 자기 작업실에 걸어놓고 감상했던 그림이에요. 피카소가 좋아했던 그림이면 이 작품은 창작성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왜? 콩고라는 원숭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이 마카크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는 이 사진은 이 원숭이가 자기가 찍은 셀카예요. 자, 이런 원숭이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가 인도네시아 밀림에 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제가 와서 막 혼자 조작을 하면서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되게 희귀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토그래퍼가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이거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구글 막 이미지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토그래퍼가 이거 사진 내 사진기로 찍은 거라서 나한테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팔고 있었는데 너희들 왜 무료로 막 배포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 실제로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1심, 2심, 3심 미국 연방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 사진은 원숭이가 셀카로 찍었기 때문에 사람이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공유해서 쓸 수 있어 라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작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된 그 법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성형 AI로 요즘에 콘텐츠 다 만드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신 콘텐츠는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다, 이거 인간이 아니니까 저작권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요즘에는 다 인정해 달라는 쪽이세요. 제가 다 이렇게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 나옵니다. 이 버추얼 휴머는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중국에서 작년 11월에 나온 판결인데요. 이게 아마 계신 쉬종은 아마 이 사건 판결을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어떤 일반인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생성을 했어요. 첫 번째 생성한 이미지, 마음에 안 들어. 파라미터랑 이렇게 프롬프트 살짝 바꾸고 가중치 조정하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최종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자신이 쓴 시하고 함께해서 웹에 올렸어요. 웹에 올렸는데 누가 내 이미지만 딱 따다가 자기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이미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원고죠.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스테이블 디퓨전 가지고 생성을 한 이미지이므로 나한테 저작권이 있는데 내 허락 없이 이미지를 갖다 썼다. 저작권 침해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판결문에도 판사가 판시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100% 그렸다고 하기 어렵고 생성형 인공지능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린 게 맞아.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구로 인간이 활용해서 자신의 창작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네.
이게 지금 뒤로 가고 있거든요. 아, 네. 이 사진 보이시죠?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탈러라는 미국의 인공지능 그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자신이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머신을 가지고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딱 봐가지고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인간이 만든 건지 구분이 안 되시죠? 그죠? 그만큼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수준은 사람이 한 건지 인공지능이 한 건지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실 때도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는데 계속 반려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신청하면서 창작자란에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라고 계속 쓴 거예요. 이거는 기계가 창작을 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인의 창작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 저작권청이 2번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3번째까지 반려를 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등록이 불가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탈러라는 그 과학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 미국 저작권청의 이러한 행위는 잘못됐다 라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미국의 법원이 판결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만약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서 인간이 어떤 창작 행위를 한 거였으면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겠지만 너는 이게 계속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을 반려한 그 행정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의 판결과 미국의 판결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인간의 기여가 들어가면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인간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실 때 그 인간이 우리가 작업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확립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 프로세스를 좀 확립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성형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을 하시겠지만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고 결과물이요.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를 넣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프롬프트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얘가 얼마만큼 학습을 한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과정을 통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 콘텐츠까지 저작권 보호를 해주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기반이 다 무너진다. 저작권법의 이 자체가 부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논문을 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실 때 그 전체 과정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분명하고 그걸 만약에 창작자가 공개를 했어. 그러면은 권리를 좀 인정해 주자라는 그런 주장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처음에 카메라가 등장을 했을 때 사진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소송 사건이 벌어졌고 너무 사진 카메라를 활용해서 창작 활동을 많이 하니까 거의 70년 이후에는 전 세계 베른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진 저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보호 대상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 22년에 챗 GPT가 나온 이후로 논란이 되게 가중이 됐는데 보호의 필요성과 지금 인본주의가 딱 충돌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협회 단위에서 저런 법제나 학계 견해나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많이 뛰어넘고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작권은 인격권도 있지만 저작 재산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작 재산권이라는 것은 창작을 직접 한 작사 작곡자에게도 주어지지만 그 노래가 대중과 만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누가가 있죠. 가수가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죠? 그러한 가수를 우리는 실현자라고 합니다. 이 실현자에게도 저작 인저권이라는 것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추얼 휴먼을 저는 쉽게 그냥 펭수라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펭수 같은 경우에는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일하세요. 한국방송실현자권리협회에서 일하시는데 이분이 저는 펭수가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실현권료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권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누구고 주민번호가 뭐고 이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이 지금 제작이 되는 게 패턴이 실제 실현하는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분은 실현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가서 실현자 이제 등록을 하고 저기서 이제 저작 인저권료를 가져가시는 거죠. 처음 방송 탈 때뿐만이 아니라 재방송할 때도 저 인저권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쏠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작 인저권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저권자에는 음반 제작자가 있어요. 음원을 발표를 하시잖아요. 근데 음반은 제작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라는 인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원을 발표를 했어. 근데 그걸 음반으로 발매를 하면 음반 제작자의 저작 인저권이 생겨요. 그러면 음반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버추얼 휴먼은 지금 노래를 다 하시니까 요 음반 제작자의 권리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틀즈가 2011년에 음반을 내요. 그러니까 미공개 음원을 음반으로 발매를 합니다. 유럽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미공개 음원은 녹음 시부터 50년까지만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음반으로 발매했을 경우에 발매한 날로부터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 제도를 잘 매니지먼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에서 많은 저작권료를 생성을 하셔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버추얼 산업이 확장하면서 저작권 문제도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이 개입을 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해서 우리의 저작물을 더 잘 확고하게 지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휴먼 산업 분야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서국한 협회장님과 오재욱 협회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아이돌 대상 시상하겠습니다. 버추얼 아이돌은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을 수상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면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대표자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버추얼 아이돌 대상 수상자는 블레스트의 플레이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블레스트의 박다겸 이사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플레이브는 독창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몰입감 있는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버추얼 아이돌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수상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스트 박다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과 저희 대표님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플레이브가 앞으로도 이 시장의 규모를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왼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스트리머 대상입니다. 버추얼 스트리머는 현재 산업계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스트리머 대상 페러블 엔터테인먼트의 이세계 아이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을 위해 함정훈 이사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세계 아이돌은 버추얼 스트리머 분야의 선구자로서 각종 콘텐츠로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있고요. 이세계 페스티벌 및 굿즈 펀딩의 성공으로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세계 아이돌입니다. 더 많이 나아가서 여기 계신 많은 임원사분들, 회원사분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캐릭터 대상입니다. 버추얼 캐릭터 분야는 2D로 일반화된 버추얼 캐릭터의 퀄리티 높은 3D 캐릭터 기술을 보여주며 산업계 콘텐츠 질을 높인 팀에게 수여하고자 하는데요. 버추얼 캐릭터 대상 수상자는 스텔라이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텔라이브의 이봉준 이사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텔라이브는 대표 스트리머 강지를 시작으로 아이리칸나, 아야츠 누유니 등 다수의 버추얼 스트리머가 팬들과 소통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리칸나의 3D 캐릭터는 버추얼 스트리머 분야의 3D 캐릭터 퀄리티 기준을 만들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님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버추얼 콘서트 대상입니다. 버추얼 콘서트 부문은 버추얼 콘텐츠 제작 역량과 각종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꽃으로서 팬분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콘서트 분야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을 수상하고자 합니다. 버추얼 콘서트 대상 페러블 엔터테인먼트의 이세계 페스티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페러블 엔터테인먼트의 함정훈 이사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세계 페스티벌은 2만 명의 오프라인 관객과 5만 명의 온라인 동접수를 기록하며 버추얼 콘서트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며 상을 수여합니다. 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세계 페스티벌 처음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해주시고 너무 힘들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겨우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는데 좋은 성과가 나왔고 저희가 이제 내년 5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더 많은 임원사들 그리고 회원사들과 좋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왕 축하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AI 디지털 휴먼 대상 시상하겠습니다. AI 디지털 휴먼 부문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각종 디지털 미디어에서 활약하고 계신데요. 이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을 시상하겠습니다. AI 디지털 휴먼 대상 스튜디오 메타K 수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튜디오 메타K 김광집 대표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께서 대신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스튜디오 메타K는 첨단 기술 기반의 IP 콘텐츠 스튜디오로 AI 버추얼 휴먼, 생성형 AI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추얼 미디어 테크 대상인데요. 버추얼 미디어 테크 분야는 모션 캡처 기술과 3D 캐릭터 기술, 그리고 버추얼 공연 무대 기술에서 선진화된 기술로 업계의 위상을 올리신 분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버추얼 미디어 테크 대상 메타로켓의 이상헌 대표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메타로켓은 메이브부터 플레이브 등 버추얼 아이돌의 퀄리티 높은 버추얼 무대 기술을 보여주며 현실과 가상을 잇는 실감형 콘텐츠로 버추얼 미디어 테크 발전에 힘써주고 계시는데요. 수상 소감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작한 지가 이제 2022년 12월에 저희가 이 협회를 같이 만들자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들이 정말 큰 것들을 어쨌든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 같이 다 같이 더 크게 시장 만들고 더 좋은 일들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상을 받으신 대표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상을 받으신 대표님들께서는 받으신 상패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꽃다발은 괜찮고요. 상장만 들고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시상해 주실 회장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서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붙어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가운데에서 서주셔도 좋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상하신 분들께서는 조심히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추얼 휴먼 산업 분야에서 애써주시고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MOU 체결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난통 동의문화미디어 유한회사와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할 텐데요. 이번 체결은 한중 양국의 콘텐츠 산업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난통 동의문화미디어 유한회사는 TOPU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창의성과 혁신을 선도하는 국제적인 애니메이션의 허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MOU 체결을 위해서 난통 동의문화미디어 유한회사 대신하여 쉬양빈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난통 동의 문화미디어 유한회사와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가 함께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이번 체결은 한중 양국의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이 뜻깊은 순간을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한중 양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난통 동의문화미디어 유한회사 대표이사이신 리오진 대표님께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할 텐데요. 리오진 대표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휴양빈 공동위원장께서 대신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중 양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난통 동의 문화미디어 유한회사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 협회 회원사분들과 관계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오늘 정기총회 소중한 날, 이 뜻깊은 순간을 기념사진 촬영으로 오래오래 간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협회 회원분들과 회원사 여러분 또 임직원분들께서는 괜찮으시다며 모두 다 함께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왼쪽으로도 올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한국 버추얼 휴먼산업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협회 회원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강연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 버추얼 휴먼산업협회 협회장분들과 이사의 임원분들과 함께 모두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얼굴이 저희 나올 수 전체적으로 있도록 너무 오른쪽에 계셔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 오른쪽에 계신 분 조금만 가주셔야 왼쪽으로 됩니다.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른쪽에 몰려서 왼쪽으로 좀 옮겨 주시겠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 왼쪽으로 좀만 이동해 주세요. 촬영은 총 3번 촬영할 텐데요. 먼저 정자세로 환한 미소로 촬영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여성분들이 안 보이셔가지고 좀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있는 분들 좀 더 가까이 붙어주시겠어요, 중앙으로? 양쪽에 계신 분들 가운데로 조금만 붙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손아트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손아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파이팅 외치면서 한 컷만 더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 화이팅!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시고 사진 촬영에도 협조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4년도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 정기총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한국 버추얼 휴먼 산업협회는 산업계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회원사분들의 노고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기총회를 마치고 협회사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1대1 비즈니스 미팅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은요, 여기 단상 왼쪽에 안내원분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1대1 비즈니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관계자분들께서는 회원사 간 명함 교환하시면서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네트워킹이 끝나면 5시까지 다시 이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저녁 식사는 장독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지금 화면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협회 발전과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쪽 좀 찍고 가야겠는데. 안쪽만 좀 찍고.